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물체 A는 빗면 아래로, B는 빗면 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A, B가요, P점, Q점을 각각 1m/s 속력으로 동시에 지나서 고요. 동시에 지났고 P점과 Q점 사이 거리는 4m입니다. 여기 기울기가 같으면 가속도가 같습니다. 요거는 어, 가속도가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해야 되나? 좀 뒤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 좀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분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각도가 세타이고요. 여기가 90도인 빗면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요 물체의 질량이 m이에요. 마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음, 무게가 있을 거거든요. 수직 아래로 mg만큼의 수직 아래로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가속 운동은 빗면을 따라서 가속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은 이 무게 때문에 분해된 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하고요. 얘하고 그 나란합니다. 나란하고요. 여기 나란한데 직선을 그었으니까 요 파랑이 각과 요 파랑이 각은 동의각이에요. 요 힘의 분해를 좀 이렇게 해보죠. 동의각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90도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요거 이제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궁금하거든요. 얘에 의해서 가속도가 되니까 이 빗면을 따라가려는 힘은 얼마가 되냐면 요 mg라는 힘의 사인 세타 값이 돼요. mg 사인 세타. 그럼 이제 가속도를 생각해 볼게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거든요. m분의 mg 사인 세타니까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만약에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여도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세타 값이 같으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빗면의 기울기가 같으면 A든 B든 예, 같은 빗면에 있으면 가속도는 같습니다. 아래로 g 사인 세타만큼 가속도는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운동 방정식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 좀 당겨서 해봤고요. 어, A, B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은 2초이다. 이게 보면 얘는 마이너스 1m/s, 얘는 플러스 1m/s라고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그냥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1m/s, 마이너스 1m/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모르는군요. 가속도. 자, 그러면 상대 속도로 그냥 그죠?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B의 속도니까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1m/s에서 플러스 1m/s를 빼면 마이너스 2m/s, 즉 A가 봤을 때 B는 오른쪽 위로 2m/s로 가까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A가 자신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도로 이제 4m니까 2초 만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A, B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A는 점점 빨라질 거고요. B는 점점 느려질 테니까 A가 더 많이 이동합니다. 5번이고요. 18번 갑니다. 예. 어, 그림과 같이 속력이 4V인 물체가 수평면 위의 구간 A를 일정한 속도로 통과한 후, 일정한 속도로 통과를 했대요. 그럼 여기 갈 때까지 4V, 계속 4V로 일정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B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4V보다 속력이 느려졌을 거예요. 그럼 구간 A와 B의 길이는 라지 L로 같군요. 예. 그리고 구간 B에서 평균 속력이 3V였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좀 생각을 해볼까요?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반값이 평균 속도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가 3V라는 건 여기 나중 속도가 2V여야 해요. 그래야 6V의 반절이 3V가 되는 거죠.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A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A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은 4V분의 L. 죄송합니다. 이고요. 그리고 B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은 3V분의 L이니까요.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구간 A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B보다 적게 걸립니다. 속도가 빠르면. 그리고 구간 B를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2V일 거고요. 3V가 아니라. 구간 B에서 물체의 가속도 크기, 지금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있고 거리 있으니까 이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가보죠. 여기에다 뭐 그대로 좀 넣어볼까요? 나중 속도의 제곱 넣고요. 그리고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넣고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L이고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4V 제곱, 16V 제곱, 2L면 2L분의 12. 그러니까 L분의 6V 제곱이 되겠네요. 예, 크기니까요. 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다, 오른쪽이 뭐 플러스다 이런 게 없어요. 예, 크기는 L분의 6V 제곱. 이거는 3번이고요. 그 19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보죠. 0에서 1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반값이죠. 네, 1m/s 이고요. 그리고 1에서 2초는 속도가 2m/s로 일정하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변위의 크기와 같은, 이게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럼 여기가 2m 반절 1m 같고요. 2 곱하기 1, 2m 같고요. 총 이동거리가 3m고 변위도 3m이고요. 5번 니은디귿. 20번. 어떤 물체가요, 직선상에서 처음 2초 동안은 2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다가, 예, 처음에 2m/s였군요. 그리고 다음 2초 동안은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했습니다. VT 그래프 그리라는데요. 그러면 다음 2초니까 어떻게 뭐 4초 하면 되겠죠. 4초, 2초. 예, 여기가 2초고요. 여기가 4초고요. 2m/s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자, 처음에 2m/s의 일정한 속도로 갔고요. 0에서 2초까지 2m/s의 일정한 속도로 갔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2m/s 제곱, 1초에 2m/s씩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2초 동안 4m/s가 까져야 돼요. 그래서 1초에 2m/s씩 까져서 이렇게, 예, 이렇게 물리량 2초, 4초, 2m/s 마이너스 2m/s 다 썼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풀어도 되는데요. 좀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볼까요? AT 그래프니까요. VT 그래프로 다시 좀 그려보죠. 시간 속도 그래프로 2초, 4초, 6초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VT 그래프가 편해요. 자, 처음에 정지 상태였고요. 처음에 0m/s였습니다. 그런데 20m/s가 빨라지고요. 등속이었다가 그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20m/s가 느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가요.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10m/s 제곱으로. 그래서 20m/s가 되고요. 정지 상태에서 2에서 4초까지 가속도 0,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4에서 6초까지 20m/s가 까져서 멈추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20m/s이고요.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평균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예, 가로분의 세로 4초 동안에 20m/s가 빨라졌어요. 4분의 20.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5m/s 제곱이 되네요.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그리고 22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VT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아이고야, 여기가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거 없네요. 여기만. VT 그래프에서 여기만. 그러면 3, 2, 6m. 6m 이동했고요. 1초일 때 여기 가로분의 세로 여기 가속도요. 6초일 때 여기 가속도 구해야겠죠. 1초일 때 가속도는 2초 동안 1이 까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s 제곱이고요. 6초는 4에서 10초까지 6초 동안에 3이 까져요. 6초 동안에 3이 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 같죠? 마이너스 2분의 1 m/s 제곱으로 가속도는 같습니다. 4에서 10초까지요. 물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럼 이제 속력이 줄어들게 되죠. 4초에서 12초, 그리고 12에서 14초 평균 속도는 같다. 글쎄요,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평균 속도는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4초 때 속도가 3이고요. 12초 때 속도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1m/s가 돼요. 1m/s. 자, 12에서 14초도요. 마이너스 1에서 3. 같네요. 예, 1m/s로 같습니다. 그리고 0에서 14초 동안 운동 방향이 지금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계속 플러스였다가 여기 0이 돼요.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였다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또 0이 돼요. 그러다가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뀐 게요. 10초 때 한 번, 그 12초 좀 넘어서 한 번, 두 번 바뀝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아이고.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인데요. 길이가 600m인 직선 터널 안으로 동시에 들어선 두 자동차 AB의 속도. 동시에 600m 터널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통과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A는 600m 통과하려면 A가 15m/s니까 A는 얼마 걸릴까요? 40초? 여기까지 40초 걸립니다.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600m예요. A는 40초 걸리고요. 자, B는 평균 속도가 20에서 10, 똑같네요. 똑같네요. 평균 속도가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15, 20이니까 20초까지 둘 다 A, B 둘 다 20초까지 얼마를 갔냐면 300m를 갔어요. 근데 이제 600m죠.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10입니다. 그럼 300m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30초를 가야 되니까 50초까지. B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10초 더 걸리네요, B가. 네, B는 10초 더 걸립니다. 여기까지. 자, A가 먼저 통과합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B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12m/s이다. 50초 걸렸죠?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B의 속력 구해보죠. 50초 동안에 600m가 쓰면요. 5 1은 5, 5 20, 예, 12m/s이고요. 20초 이후부터, 네, 20초 이후부터 A,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지금 VT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거든요. 20초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면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5m/s의 속도로 1초에 5m씩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일정하게 증가해요. 23번에 4번 그리고 24번입니다.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나타낸 건데요.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가만히 놓으면 운동 방향 일정, 속력이 변화 운동이고요. 나는 속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운동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는 변하는 거고요. 다 진짜 운동이죠. 빠르기 변하고요. 운동 방향도 변하고요.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3번, 25번입니다. 그림 가는요, 수평면하고 나란한 책상 위에 길이가 일정한 실을 고정시킨 다음에 물체를 매달아 등속 원운동, 네, 등속 원운동. 나는 그 P점에서 좀 자세히 본 건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판을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지금 얘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빠르기가, 속력이 일정한 상황이고요. 물체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한 바퀴 돌았으면 직선거리가 0이거든요. 속도는 0이 되는 거고요. P점을 지나는 순간 씩 끊어지면 관성 때문에 운동 방향으로 계속합니다. B 방향으로 계속 가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관성 때문에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죠. 힘이 주니까 운동 방향이 A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었고요. 네, 또 잠깐 쉬겠습니다.